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애국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채널을 새롭게 만들고 나서 우리 이대영 선생님이 그동안 방송을 쭉 해오셨는데 오늘 함께 방송합니다. 이대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우리 방송에 올라간 그 박지원 게이트, 박지원, 조성은 국면 전환 기만 전술이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하루 만에 1000명 이상의 그 조회수가 있어서 아주 저희들도 흥분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애국시민방송 채널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구독을 눌러주셔야 되는데 그냥 누가 보내주는 거를 보면은 뭐 로그인이다 비번넣어라 그래서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을 하실 때는 애국시민방송을 쳐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국시민방송을 치고 들어가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빨간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대영 선생님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실 건지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경선 국민의 회의에서 이번에 대통령 예비 경선에 나오는 후보들께 이제 좀 부탁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 말씀 전에 제가 좀 꼭 누구 한 분 그 칭찬해 드릴 분이 있어가지고 네, 말씀하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그 지난 2020년 그 4.15 부정선거라는 우리가 국민들이 그 참 다들 부정선거였을 것이다 이런 그 의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정식으로 이제 뭐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아니니까 부정선거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이제 인천의 그 민경욱 전 의원께서 네네. 상당히 외롭게 이제 부정선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뭐 미국까지 가고 뭐 여러 차례 이제 그 규탄 대회도 하고. 네. 그래서 아마 그 민경욱 의원이나 이제 민경욱 의원과 같이 이제 그런 일에 이제 참가했던 분들은 아마 다 감을 잡고 있는 모양인데. 네. 이제 많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이제 자료도 이제 잡아가지고 확인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정부가, 네.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간에 그 적극적으로 이제 그 부정선거를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법원에서 시간만 끌고 아직 그 결론이 안 난 상태인데. 네. 그때 당시 선거를 할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의 이제 대표를 하셨던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최근에 이런 부정선거는 반드시 철저히 규명이 돼야 된다. 그 진상을 이제 밝혀야 되고, 그 자기가 앞장서겠다. 신명을 바쳐서 앞장서겠다는 그 말씀을 며칠 전에 이제 하셨는데, 정말 우리 황교안 대표의 그런 의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격려해 주시고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는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시기 전에 오랫동안 이제 검사 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공안 검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선거 부정이나 이제 어떤 그런 이 간첩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 공안부가 하는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실물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이제 좀 특별한 그 전직 검사로서의 어떤 그런 부정선거를 규명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그런 방안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몇 군데 인천, 뭐 울산 이런 데 가보니까 그 부재자 투표 용지가 어쨌든 간에 원래 투표 용지가 아니고 이제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투표하면 이제 섞은 그런 흔적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기가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그런 소회를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이제
국민회의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하는데도 이제 후보로 참가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충고입니다. 네. 그 황교안 대표께서 경선에 정말 통과해서 대통령 되는 것도 참 보람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 민주주의에서 어떤 그 선거가 정말 올바로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그 부정 없이 이렇게 선거가 실행이 안 되면은 이거는 정말 그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가 공정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그 4.15 국회의원 선거처럼 이렇게 이게 어떤 1개, 1개, 2개 어떤 선거에서 어떤 그 선거 나간 사람들이 이제 그 부정선거한 게 아니고 대규모로 이제 어떤 그런 누가 기획해서 했던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면은 이런 풍토가 고치지 않으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보는 우리 국민들 다 대강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지난번 그 4.15 부정선거는 우리 지금 국민들 중에서 이제 누가 그걸 계획해서 했다기보다도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그 선거 실행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했겠죠. 네. 중국산 이제 도미니언이라는 이제 그 전자 개표기 네. 이거를 이제 수입해서 이제 지난번 4.15 부정선거에 처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전자 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이제 부재자 투표 부분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밝혀졌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문제로만 끝난 게 아니고 한국에서 이제 이 도미니언 부정 투표 중국산 그 개표기가 이제 부정한 것이 미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 중국산 아마 투표기를 여러 개를 이제 그 도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제 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똑같은 그런 이제 부재자 투표 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현재도 지금 미국 법원에서 이제 그 지금 그 진상 규명이 이제 지금 법원의 소송으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저희가 볼 때 황교안 대표께서 예. 거기에 정말 하나의 사명을 가지시고 예. 정말 이 부정선거 문제를 그 해결하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그런 선거 부정이 없도록 이렇게 한다면은 예. 오히려 그것만 가서도 우리가 역사에 남을 정말 위대한 이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차라리 국민의힘 당에서 부정선거 대책위원회를 그 발족시켜서 황교안 전 대표를 책임자로 해가지고 지난번 4.15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규명해가지고 예. 정말 우리 국민들도 같이 이제 참석해서 앞으로는 감히 누가 됐든지 간에 네. 그런 부정선거를 감히 꿈도 못 꿀 수 있는 그런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일이 예.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황교안 대표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네. 굳이 열 몇 명 그 나와 있는 그 경선에서 끝까지 이렇게 완주하시려고 하지 말고 네. 일단은 독자적인 선언하고 나와가지고 그 부정선거를 정말 해결하는데 정말 전심전력 주시는 것이 국가적으로 정말 그것도 하나 의미 있는 방법이 좋은 되겠네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지금 그 박찬주 육군 대장 출신 네.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사퇴하고 홍준표 의원을 후보를 미는 걸로 이렇게 결론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공안 검사로서 또 선거 관리하는 쪽에 일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지 말고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 대표 누가 되든지 되는 사람을 밀고 4.15 부정선거를 그러니까 밖에서 최대한 부르짖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그 민경욱 전 의원이 네. 혼자 외롭게 투쟁을 했는데 네. 뭐 이제 민경욱 그 전 의원은 이제 그런 쪽에 황교안 대표처럼 어떤
그런 검찰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근무하면서 어떤 그런 부정선거 문제를 이제 다뤄본 적이도 아니고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황교안 대표가 나서는 경우하고는 뭐 이건 상당한 비중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네. 황교안 대표 같은 분이 나서서 하면은 뭐 지금 현재 그 근무하는 뭐 대법관이라든지 뭐 법원의 어떤 고위 이 검사나 어떻든 그 판사들하고도 서로 이제 횡적으로 이제 또 그 서로 의사소통도 잘 되는 사이고 그러기 때문에 네. 황교안 대표가 마음 먹게 달려 있지 뭐 걷어붙이고 나서면은 뭐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황교안 대표가 나서도 안 되면 그건 다른 사람이 뭐 그 감히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 네. 황교안 대표가 민경욱 전 의원하고 지금 힘을 합치기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그 야당 그다음에 언론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지금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반드시 4.15 부정선거는 확정적으로 했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대법관이 이게 땅땅땅 치질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정황은 다 드러났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황교안 대표가 4.15 부정선거를 지금 치고 나가서 계속 외치고 있는데 어제 오늘 그 뉴스를 보면 뭡니까 조회수 댓글 그것이 11명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11명에 대한 그 댓글이나 조회수가 1등, 2등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윤석열 다음으로 그 정도로 이제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 또 4.15 부정선거는 반드시 해결돼야만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그 믿을 수가 있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투표를 잘한들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이등 선생님이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대통령 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대통령 후보를 최대한 밀어줄 수 있도록 4.15 부정선거를 밝혀내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 한마디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그 대통령 임기 뭐 헌법에서 이제 임기를 뭐 2번 할 수 있는 거를 바꾸기 전에는 어차피 이번에 누가 이제 대통령이 돼도 5년 하면 또 다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쉬었다가 다음에 차기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해서 정말 대통령을 하셔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충분하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야 황교안 대표는 부정선거가 났다고 한 그때부터 외쳤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늦게 외치다 보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걸 잘 모르고 있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좀 이번에는 대권 후보로 나가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와서 도와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다음 대통령은 없다는 거예요. 다음은 안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이번에 만약에 현재 여권에게 넘어가면 그 다음은 없다는 그런 표현도 있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아까 우리 말씀 중에 왜 영국에서는 어떤 언론에서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지금 점점 침몰해가고 있고 쉽게 표현하면 망해가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대통령 후보 경선 페어플레이 하지 않으면 국민 대다수의 그 정말 선량한 표 아닙니까? 그 정직한 표가 먹혀들지 않는다는 그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에 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방송으로 좀 알려주시면. 아니 뭐 최근 문제니까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국의 이제 그 BBC는 상당히 이제 오래된 그 아주 정말 전통을 세계적으로 이제 전통을 자랑하는 이제 방송국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한국 정치 문제를 그 코멘트한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 그 코멘트가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실각하고 나서 망해가고 있다.
그 망해가고 있는데 그 실체는 소위 그 법치주의를 지켜나가야 될 이제 특히 사법부의 판사들이 양심과 소신에 의해서 어떤 그 판결하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말하자면 정치적 압력이든 뭐가 됐든지 해서 공정한 재판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게 그냥 법치주의가 하나씩 이제 무너져 가지고 네. 이대로 가면은 한국은 꼭 망하고 만다. 오래 못 가고 망할 것이다. 이런 그 거의 이제 악담에 가까운 정도로 혹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국과 동시에 오늘 나온 일본 언론 얘기는 4.15 부정선거는 자기들이 볼 때 맞다. 그런데 그거를 헤쳐나가지 못하면 망한다는 얘기를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이 페어플레이 해가지고 서로 이제 인신공격하지 말고 네. 또 상대방의 좋은 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정말 부족한 속에서도 이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다는 그런 국민들이 믿음이 가도록 예, 또 예. 그리고 좀 국민들한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경선을 해서 어쨌든 누가 후보가 한 사람이 정해지면 말이에요. 예. 그 서로 이제 좀 견해가 다르고 입장이 달렸다 하더라도 그 후보로 이제 그 결정된 사람한테 모든 힘을 밀어줄 때 국민도 이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 자꾸 서로 이제 뭐 모략하고 이렇게 지금 그 소위 민주당의 뭐 지금 이 소위 좌파들 하는 식으로 말해 이렇게 뭐 공작 비슷하게 장난치고 상대방 깎아내리고 예, 뭐 예. 더군다나 이제 그 민주당하고 뭐 같이 내통해가지고 말이야 무슨 역선택 역선택. 예. 그런지 치사스러운 짓 하고 그러면은 그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게 됩니다. 예. 조그만 뭐 시간 지나면은 뭐 예. 그런 짓 한 거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이제 국민들한테 배신감을 주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적어도 이 최고 대통령 국가를 이제 정말 통치하는 대통령 뽑는 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그 나가는 후보답게 품위 있게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경선이 정말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 8일은 2차 컷오프라 그래서 4명이 선출되는데 선거인단이 30%, 여론조사가 70%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 여론조사를 이렇게 많이 할 이유는 없는데 자, 서로 이제 협의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11월 9일 날은 이제 대선 후보 선출을 하는 거죠. 예, 이때는 당원 투표가 50%고 여론조사가 또 50%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정부가 그거를 열어놓을까? 자, 만약에 부정선거가 이제 그러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 그러면 확정되자마자 180석 국회의원은 그대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효되잖아요.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의 이 혼란스러움을 과연 그렇게 가져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분명히 있는데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미루기도 하고 원래 이게 6개월일 그 180일이면은 다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선거 이후에. 근데 계속 미뤄오고 이런저런 변명으로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부정선거는 밝혀지기가 참 쉽지는 않다는 걸 생각이 들고. 그건 제가 이제 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김앵카하고 이제 생각이 다른데 예. 정치는 물론 이제 서로 타협할 때 타협하고 협력하고 그러는 것이 참 좋은데 네. 그러나 서로 이제 주장이 이제 극단적으로 대립되면 싸울 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은 예. 그 투쟁이 전제하지 않는 건 야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 국민의힘의 지금 국회의원들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귀족 정치인답게 말이에요. 싸워야 될 때 항상 주저하고 나서질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가지고 있는 아마 제일 큰 불만은 야당이면은 야당답게 있게 국회의원들이 처신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하고 말이야 투쟁할 때 가서 좀 뭐 길거리에 우리 시민들 같이 그냥 막
길거리 아스팔트 바닥에 막 뒹굴 땐 뒹굴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투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우물우물하고 그냥 말고 흐지부지하다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청와대 앞에서 무슨 참고 뭐 이렇게 뭐 문정권에 대한 이제 그 불만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한 사람이 나가서 1인 시위하는 것도 좋지만은 코로나 핑계 대고 이제 뭐 이렇게 1인 시위하는 좋지만은 같이 누가 김 씨가 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같이 가서 응원도 해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막 동료 의원답게 이렇게 그 뭉치고는 뭐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근데 힘이 이게 생기는데. 그게 제 생각인데요. 네. 왜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뭔가 이게 역동적이지 못할까 했더니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마스크를 씌워놓고 못 만나게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움직임이 이게 조용해져 버렸어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불구하고 야당이나 언론이나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인데 예. 지금 뭐 미국도 그러고 뭐 할 때는 그 사람들도 말이에요. 막 걷어붙이고 하고 뭐 막 그 저 코로나 여기 뭐 우리나라 코로나에도 말이에요. 민노총 같은 데는 지들 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막 예. 뭐 경찰이 뭐 차벽을 예. 쳐도 예. 가서 뭐 몇천 명씩 가서 할 때 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정치라는 거는 이제 뭐 법하고 이제 어떻든 법이 이제 우선했다. 정치가 이제 또 법을 바꾸고 뭐 이런 이제 상당히 변증법적인 그 관계인데 투쟁할 땐 투쟁을 해야지요. 그냥 코로나 핑계만 대고 가만히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자, 않습니까? 오늘 이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15 부정선거와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경선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큰 주제를 놓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여간 대한민국 살려내는 데에 우리 이대영 선생님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